요 SQL DB는 우리가 스키마 그러니까 사용자 생성하는 것부터 처음부터 다 해봤죠. 그죠? 일단은 오라클 설치가 됐으면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스키마 만드는 것부터 먼저 했었잖아요. 그죠? 예. 스키마 만들 때 우리가 GUI 모드에서 그 윈도우 창에서 이렇게 스키마 사용자 등록하는 것도 했지만 그거 말고 SQL 문장으로 등록하는 것도 했었어요. 그죠? SQL 문장으로 기억나세요? create user로 시작하는 거. 예, create user 한 다음에 스키마 사용자 이름 identified by 한 다음에 패스워드 나오고 그죠? 예. 그 다음 뭐였어요 밑에 테이블 스페이스 지정해 주는 거 나왔고 예. 그 다음에 그랜트 해가지고 권해 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는 SQL 문장으로 스키마 사용자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알아야 되죠. 예. 내가 관리자 안 할 건데요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시험 치거나 뭐 업체에서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GUI 방식으로 이제 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SQL DB 스키마를 만들어서요. 이름이 SQL DB입니다. 그죠? 스키마 사용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스키마 안에다가 테이블, 회원 테이블, 유저 테이블이죠. 그다음에 구매 테이블, 바이 테이블을 이렇게 SQL 문장으로 또 create로 시작하는 SQL 문장 사용해서 create 테이블 명령 사용해 가지고 SQL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테이블 만드는 거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 어떤 필드가 어떤 열 컬럼이 이 테이블에 있어야 되겠다 알 수 있을 거고 근데 요거는 이제 실제 이 필드가 어떤 타입인지는 그냥 대략적으로만 그냥 알 수 있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테이블 명세서를 보고 테이블 명세서 테이블 명세서를 보고 크리에이트 테이블 명령 사용해서 테이블을 만들 줄 아셔야 돼요. 그 연습도 여러 번 했었죠. 테이블 만드는 거. 예.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설정해 주는 것도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프라이머리 키 설정하는 게 쉽죠. 근데 포린 키 설정할 때 조금 긴데 문장이 그것도 SQL 문장으로 익혀 두셔야 돼요. 왜? 그런 코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개발하는 거 공부를 할 때 자료를 보시면 실제 데이터베이스 쪽에 실제 이제 이런 SQL 문장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뭐 뭐 수정해서라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1대 다 관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부모 테이블, 회원 테이블, 부모 테이블에 있는 ID, 요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 필드 내용을 구매 테이블이라고 하는 자식 테이블, ID라는 포린, 이제 포린 키죠, 포린 키, 필드, 내용으로 이렇게 참조를 한다고 합니다. 참조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내용이 있어야지만 자식에도 내용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부모의 내용이 없는데, 아이디가 없는데, 자식에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게 그런 뜻이에요. 프라이머리 키하고, 이제 이 포린 키하고, 이 연결고리라고 말씀드렸죠. 테이블을, 여러분들 이제 설계 개념이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끝내놓고 그 부분에 좀 관심을 둬야 되는데 통 테이블로 하나의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관리하다 보면 데이터 중복도 발생되고 그죠? 그리고 데이터가 실제 이제 정리되는 공간을 낭비하는 것도 많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테이블을 쪼개는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 용어로 테이블을 이제 이렇게 쪼개는 이제 정규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쪼개진다. 그것도 이제 앞에서 설명 좀 드렸고요. 예. 그래서 그거 왜 테이블을 쪼갰느냐? 이제 중복이라는 게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 이상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테이블을 쪼개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쪼개져 있는 테이블을 내용이 다 연결을 이제 시켜서 하나로 만들어서 볼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관계 이렇게 이제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가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실제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줄 때 안에 이제 코드로 프라이머리 키 지정해주고 포린 키 지정해주고 포린 키 지정할 때 부모 테이블
어떤 테이블을 참조하고 부모 테이블에 어떤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한다까지 딱 명시를 해주죠.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조인, 연결을 해서 여러 개 나눠져 있는 테이블을 하나로 연결해서 그 내용을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자, 스키마 만드는 거, 사용자 만드는 거, 자, 요 코드, 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용자 만드는 거 100번 아니고요, 100번까지는 할 필요 없고 예, 요 아이디를요, 뒤에다가 사용자 아이디를 뭐 패스워드는 똑같이 해주고요. 요거를 이제 SQL DB잖아요. SQL DB 1부터 해가지고 한 뭐 20, 30까지만 쫙 만들어 보세요. 예, 일단 해보면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해보면 안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정도로 해보세요. 예, 그리고 자, 이제 요렇게 자, 스키마 사용자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SQL 디벨로퍼에 이렇게 이제 접속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접속할 때마다 뭐 아이디 패스워드 넣는 게 아니라 등록해놓고 그냥 더블 클릭하면 접속이 되죠. 그래서 여기 create user, SQL 이제 꼼꼼하게 이제 보셔야 돼요. create user 다음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사용자 스키마 이름이 오고 identified 띄우고 by 뒤에 패스워드가 오더라. 그리고 디폴트 테이블 스페이스라는 거 뒤에 users 이건 항상 이제 고정으로 쓰죠. 다음에 temporary 테이블 스페이스 한 다음에 temp 테이블 스페이스 temp 이것도 고정으로 씁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죠? 근데 요 자체로는 그냥 요것만 있으면 요렇게만 실행하면 요 SQL DB를 가지고 접속한다든지 뭐 테이블을 만든 이런 게 안 돼요. 그걸 하려면 권한을 줘야 됩니다. 요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랜트, 그죠? 그랜트 권한을 주는 명령이겠다, 그죠? 우리 이제 SQL 분류 중에 DDL, DML이 있고 DCL 들어간 거,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저게. 그랜트는 권한을 주는 거, 리보크는 권한을 뺏어 오는 거. 그래서 저기 뒤에 또 나와요. 그 부분은. 근데 일단 요 그랜트 사용해서 커넥트 권한과 리소스 권한과 요건 이제 DBA 권한까지 줬죠. 요 앞에 기본적으로 요 두 개만 해주셔도 돼요. 일반적인 거는. 그런데 우리가 시스템 계정을 앞에서 관리자 기능을 쓰기 위해서 시스템 계정을 계속 접속해서 썼는데 요거는 이제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권한을 준 거예요. DBA 권한.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권한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개의 권한을 이렇게 준 거고요. 두 개만 줄 수도 있고 하나만 줄 수, 커넥트만 줄 수도 있고 리소스는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커넥트하고 리소스입니다. 기본적인 거. 근데 이제 내가 편의상 관리자 권한까지 주겠다 하면 요 DBA까지 세 번째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나만의 데이터베이스 노트 만들어 가지고요 한 번만 정리 딱 해놓으면 그것만 보면 되겠죠, 굳이.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정보를 등록하는 거는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요 부분이 아이디잖아요, 그죠? 사용자 아이디고 요 부분이 패스워드죠, 그죠? 그래서 연결 정보 등록하는 거, 접속 정보죠, 그죠? 접속 이름 적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생성하는 거, create 테이블 명령이죠. create 테이블 뒤에 테이블 이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소괄로 안에, 필드를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요 테이블 안에 만들어줄 필드를 나열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필드명, 필드 타입, 다음에 이제 너를 허용하지 않겠다 하려 그러면 난 널 키워드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널 허용하겠다 하면 널이나 혹은 너를 생략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 보시면 모바일 1, 2, 다음에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난널 없죠? 난널 없다는 거는 너를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NULL이라는 널이라는 걸 뒤에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는데 널 안 넣어주더라도 널 허용한다는 의미로 이제 디폴트로 그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타입에 대해서는 필드가 가질 수 있는 타입에 대해서는 제가 8장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미, 그죠? 근데 주로 우리 예제에서 쓰는 타입은 딱 정해져 있죠.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캐릭터 타입, 엔 캐릭터 타입, 바차2 타입, 엔 바차2 타입, 그죠? 이거 문자를 지정할 때.
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넘버 타입 많이 썼습니다. 그죠? 넘버 타입. 넘버 타입은 실수도 저장할 수 있고 정수도 저장할 수 있는데, 정수 저장할 때는 숫자 하나만 넣으면 되고, 그죠? 예. 만약에 이제 소수점까지 저장할 때는 콤마 찍고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표현할 것인지, 전체 자릿수에서 소수점 몇째 자리 표현할 것인지 두 번째 매개 변수 값을 숫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소수점 자릿수, 그죠? 그 다음에 날짜 타입이라고 해서 데이트 타입. 그리고 이 타입에 보면 n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고 n이 없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n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 보통 이제 유니코드, 그러니까 이제 한글을 이제 안에 저장해야 된다 하면 요 n이 들어가 있는 타입을 쓰시면 되고, n이 안 들어가 있는 거는 한글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글자들 이제 저장되는 겁니다. 영문이나 뭐 숫자나 기호나 이런 것들. 내부적으로 이제 그 사용되는 바이트 수가 다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유니코드로 쓰는 거는 이제 바이트 2바이트씩 쓰고, 예, 요 n이라고 되어 있는 건 2바이트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앞에 n으로 시작하는 거 너무 빨고, 예, n 바차 2하고 n 차는 2바이트 메모리를 쓰고요. 그냥 캐릭터나 그냥 바차 2는 1바이트, 한 글자 저장할 때 1바이트 메모리 사이즈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회원 테이블 만들고 회원 구매 테이블 만드는 거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프라이머리 키라고 해서 요 기본 키, PK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 필드 선언해 줄 때 필드의 제일 마지막에, 해당 필드 마지막에 프라이머리 키라는 키워드 주시면 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유저 아이디입니다. 유저 아이디 필드를 프라이머리 키 필드로 선언해 주는 겁니다. 예. 프라이머리 키 필드로 선언하면 기본적으로 얘는 테이블 안에 있는 레코드를 구분할 수 있는 필드로 사용되는 거죠. 유일한 값을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되면 프라이머리 키 필드는 유일한 값을 가져야 돼요. 주민번호처럼. 그리고 너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 프라이머리 키는 그 유니크라는 제약 조건, 그러니까 이제 단일가,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을까, 유일한 값을 가진다 하는 그런 제약 조건하고요. 여기 앞에 있는 난널 제약 조건하고 요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지정 요거 할 때는요, 사실 난널 이거는 생략해도 돼요. 왜? 이 프라이머리 키 지정해 버리면 기본적으로 얘 특징이 너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예제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기 때문에 의미만 아시면 되겠죠. 자, 프라이머리 키를 이제 이렇게 이제 지정해주고, 포린 키라는 게 있었죠. 포린 키 지정하는 거. 자, 요 밑에 이제 테이블에 여기서는 ID num이라는 걸 이제 프라이머리 키 지정해줬고요. 포린 키 지정하는 거, 여기 있네요. 제일 밑에 포린 띄우고 키. 자, 포린 키로 사용할 필드는 자 여기서 유저 아이디다. 현재 요 구매 테이블 바이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를 포린 키를 쓰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이 포린 키 필드가 참조하는 테이블은 뭐냐? 레퍼런시즈 키워드 뒤에 참조하는 테이블 이름은 유저 테이블이다. 여기 있죠. 유저 테이블. 얘가 이제 부모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유저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를 참조한다. 그죠? 유저 아이디. 얘를 참조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요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테이블이 다 만들어지면 이제 테이블 안에 이제 레코드를,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레코드 단위로 저장된다고 했죠. 한 주씩 한 행씩. 그래서 레코드 저장할 때 insert into SQL 문장을 사용해서 저장하는데, insert into 다음에 테이블 이름, 그리고 테이블 이름 다음에 원래는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필드 목록, 그러니까 테이블을 구성하는 필드 목록을 콤마로 구분해서 이렇게 넣어주는데, 요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어떨 때 생략 가능하죠? 여기 그 지금 이제 유저 테이블이니까 유저 테이블에 필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고, 밸류스라는 키워드 뒤에 자, 그 레코드를 구성하는 데이터 값을
요 필드에 들어갈 값을 하나씩 주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필드에 들어갈 8개의 값을 차례대로 이렇게 다 적어주는 경우에는 테이블명 뒤에 나오는 요 필드 목록은 생략 가능하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생략하지 않고 써야 되는 경우도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항상 생략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죠? 조건이 뭡니까? 테이블에 있는 이 필드 개수만큼 값을 줘야 되고 요 순서대로 필드의 순서대로 값을 또 줘야 됩니다. 순서도 맞아야 돼. 그러면 굳이 테이블명 뒤에 테이블명 목록을 넣어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생략된 테이블명 뒤에 필드 목록이 생략된 구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입력하셨죠. 그죠? 이 정도 하셨으면 내가 만든 직접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겠죠. 테이블을 만들고 본인이 만든 테이블에다가 값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도 좀 중요한데 시퀀스 개체, 데이터베이스 개체 중에 테이블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개체고요. 시퀀스도 이제 개체인데 요 두 번째 테이블에 값 넣어줄 때는 요 시퀀스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시퀀트 개체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요 create 시퀀스라는 SQL 명령 뒤에 띄우고 요 ID seq 돼 있죠. 그 얘가 뭐냐면 자동 증가 값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1부터 시작하는데 1부터 디폴트가 1부터 시작하는데 1부터 일씩 증가되는 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ID seq라는 요 이름이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ID seq죠. next value. 처음에 여기는 이제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next value 하면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 증가돼서 3이 들어가고 이거예요. 일씩 증가되는 값을 자동으로 넣어줘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insert into에서 by table에 values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번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번호는 이제 중복되면 안 돼요. 그래서 번호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사람이 넣어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시퀀스라고 하는 개체를 만들어서 이 시퀀스 개체를 사용해서 일련 번호를 자동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MySQL이라는 DBMS가 있는데 MySQL에서는 auto increment라는 키워드를 필드에 달게 되어 있고요. 오라클하고 MySQL이라는 DBMS는 서로 조금 이런 부분이 좀 달라요. 차이 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다른데 MySQL 같은 경우는 auto increment라는 키워드가 있고 자동 증가 값을 가지게 하끔 auto increment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탭을 만들 때. 근데 오라클은 auto increment 그 명령을 못 써요. 못 쓰고 이렇게 create sequence 명령 사용해서 시퀀스 개체를 만드는 다음에 이런 형태로 insert 할 때 next value 요 시퀀스 이름 next val 이라고 되어 있죠. var 되어 있는 게 이제 value입니다. next value 요렇게 이제 주시면 알아서 여기 값이 순차 값이 일씩 증가되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시퀀스 쪽에 그 예제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그냥 요거 이제 테이블에 레코드를 삽입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트랜잭션에 대한 설명도 저기 뒷장에 저기 이제 뒷장이 트랜잭션이 따로 있는데 이미 이제 앞에 이 예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말씀드렸죠. 커밋. 커밋. 커밋은 우리가 그 SQL 분류할 때 세 가지로 분류했으면 우리 교재에서는 그죠? DDL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DML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DDL은 데이터 정의어고요. DML은 데이터 조작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DML에 이제 그 해당되는 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인서트를 한다든지 딜리트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 있죠. 여기 이제 DML인데 데이터 조작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SQL 문장으로 실행할 때 바로 저장 장치에 바로 집어넣어 버리는 게 아니라 임시 공간에다가 작업 내용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 공간을
두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업데이트나 뭐 딜리트나 뭐 했던 작업들을 다 히스토리를 내역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거 잘못했네 하면 롤백이라고 하면요, 예, 뒤로 이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작업을 취소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가 이제 관련돼 있어. 그래서 요 커밋 명령도 지난 시간 어제 사용해봤고요. 롤백도 한번 사용해봤죠. 맛을 봤죠. 사실은 저기 뒤에 자세하게 또 설명이 나와요. 트랜잭션 설명 파트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예제에 이렇게 계속 코드가 나오는데 커밋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실습할 때는 커밋 하지 않더라도 그 SQL 디벨로퍼에서 종료할 때 보시면 커밋 안 했는데 커밋 할까요? 창이 뜹니다. 그냥 커밋 하겠다고 선택해주고 종료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예. 자, 이렇게 해서 자, 저장이 다 됐으면 자, select 명령, select all from 다음에 이제 테이블 이름이죠. 유저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셀렉트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select all from by table, 구매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를 다 셀렉트해서 또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테이블 만들고 그 테이블 안에다가 레코드를 집어넣고, 그죠? 레코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 확인하고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지난 시간에 자, 요 이제 셀렉트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셀렉트 하는 거 말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콕 집어서 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요 웨어절. 예. 셀렉트 프롬절만 쓰는 게 아니라 쿼리문을 작성할 때 SQL문 쿼리문이라고 얘기해요. Structured Query Language, 예. 쿼리. 예. 예. 그래서 요 SQL을 문을 작성할 때 select from절 뒤에 where절 조건절이라고 했습니다. 조건절을 추가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만족하는 레코드들만 테이블에서 select를 할 수 있었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형식은 자, select 다음에 자, 필드 이름 뭐 아스테리스크나 필드 목록이 나올 수 있고요. from 다음에는 테이블 이름을 줄 수가 있고, where라는 키워드 뒤에 조건식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where라는 조건식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건이 없다는 거죠. 무조건. 예. 그래서 select all from user table 이렇게만 해버리면 where절이 있기 때문에 테이블 안에 있는 유저 테이블 안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조건 없이 다 셀렉트 해라 이 말입니다. 검사 안 하는 거죠. 다 셀렉트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조건을 이렇게 주면 where절을 이렇게 주게 되면 요 조건에 true인 만족하는 레코드들 다 검사해요. 요 조건에 만족하는지. 그래서 요 조건에 만족하면은 그 레코드만 셀렉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저 네임이라는 필드 고요. 요 필드 값이 레코드를 구성하는 필드 중에 유저 네임 필드 값이 김경호하고 같다라는 게 참이면, 김경호 같으면 이 말이죠, 그죠? 유저 네임 필드 값이 김경호면 이 말이죠. 예. 같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저 네임 필드 값이 김경호 같으면은 select 한다 이 맥입니다, 그죠? select 해라. 그래서 select all from user table. 그래서 요거 이제 조건절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내가 콕 집어서 김경호라는 회원의 레코드 정보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 그래서 조건문을 잘 쓰셔야 됩니다. 예, where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건문을 잘 쓰셔야 수정할 때도 where절 쓰고요. 예, 수정. 다음에 삭제할 때도 요 조건문 where절 씁니다. 그래서 select에서 연습이 잘 되어 있으시면 내가 원하는 레코드만 수정한다든지 원하는 레코드만 삭제한다든지 요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이제 문 사용할 때 이렇게 이제 같다,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요거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요거 다르다, not equal, 다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에 not and or 논리 연산자 사용하는데 실제 not, and, or 이라는 요 글자를 사용해서 연산을 하는 겁니다. 자바에서는 and 연산은 이거 쓰잖아요. 앰퍼센트 두 개나 한 개, 그죠? 자바에서는 요 기호를 쓰잖아요. 파이프 기호 두 개나 하나 이거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SQL에서는 not and or
이렇게 예, 글자 자체를 그냥 써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 엔드 연산, 그래서 요거는 오화 연산, 그죠? 예. 그래서 웨어절은 이제 프로그래밍 이제 배우실 때 조건문 잘 만드셨던 분들은 크게 문제된 게 없어요. 이해하시는데. 예. 조금 더 복잡하더라도 예. 이거보다 더 길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요 between and 요 between and는 자 between and는 요 웨어절에서 예, 우리가 이제 and라고 하는 논리 연산자 상에서 여러 개의 이제 조건을 연결해서 처리할 때 어떤 범위값, 예, 범위값 뭐 1에서 10까지 혹은 뭐 11에서 20까지 뭐 이런 것처럼 어떤 범위값 검사해서 처리해야 될 때 우리 엔드 논리 연산자 사용해서 그 범위 체크를 할 수가 있었죠. 예. 그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end로 그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between end라는 명령으로 예, 표현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height라는 필드 값이 180에서 183 사이 값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height between 180 and 183 하면 예, 요 height가 180부터 해서 181, 182, 183 예, 그래서 이 height가 180이라도 참이고 181이라도 참이고 182라도 참이고 183이라도 참인데 요 범위 180에서 183 범위에 있는 값을 하이트가 가지고 있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펄스죠. 이 범위를 벗어나면 거짓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 웨어절에서는 이 조건이 참일 때, true일 때 해당 레코드가 선택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예. 그 셀렉트 할 때 이렇게 이제 내가 필드 원하는 필드만 예, 보고 싶다 하면 콤마로 구분해서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셀렉트 전에.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웨어절 뭐 앞에 부분은 똑같으니까요. 그죠? 예. 자, 어드레스는 이제 경남하고 같다. 어드레스는 전남하고 같다. 어드레스는 경북하고 같다라는 조건인데 그래서 이게 회원 중에 어드레스가 경남인 회원 보겠다. 셀렉트 하겠다. 어드레스가 전남인 회원 셀렉트 하겠다. 그 다음에 어드레스가 경북인 회원 셀렉트 하겠다. 그런 말인데 이게 이제 OR라고 하는 논리 연산자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여러 개의 조건이. 그러니까 OR는 앞뒤에 있는 표현산자 그러니까 이제 그 표현센서 값이 하나라도 추르면 전체가 추르가 됩니다. 예, 이 중에 하나라도 예, 참이면 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회원 어드레스 정보가 경남이거나 아니면 전남이거나 아니면 경북이거나 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참이다 이 뜻이죠. 예, 그래서 경남이든 전남이든 경북이든 이 셋 중에 한 지역에 살면 셀렉트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작성한 거 너무 길죠.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예, in이라고 하는 예, 요 이제 연산자를 쓰시면 더 간단하게 예,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웨어절에 자 어드레스 예, 비교할 이제 필드고요. 그죠? 어드레스가 경남이거나 어드레스가 전남이거나 어드레스가 경북인 레코드를 예, 찾아서 셀렉트 해라. 그래서 위에 있는 이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아래에 있는 표현을 예, 위로 이렇게 위에 있는 OR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R 연산자로 연결된 것을 in 연산자로 표현할 수 있고 예, in 연산자로 표현된 것을 OR 연산자로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같은 거 할 때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예, SQL 문장. 예. 다음 중 이제 이거를 예, 다른 표현을 한 거 맞는 것은 하면 예, 그죠?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뭐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패턴 검사하는 거. 자, 이것도 이제 어제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패턴 검사하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패턴을 가지고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웨어절에 보면 like라고 하는 키워드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검사할 때는 like 키워드 이 연산자 앞에 이제 필드명 유저네임 이렇게 필드명이 오고요.
like 뒤에 자, 그래서 요 like라고 하는 요 연산자는 이제 요 형식 이제 사용할 때 패턴을 뒤에다가 오른쪽에다가 이제 넣어주는데 패턴을 사용할 때는요 따옴표 작은 따옴표죠. 요 작은 따옴표 안에다가 퍼센트 기호하고요. 이게 와일드카드입니다. 퍼센트 기호하고 밑줄 요 두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퍼센트 요 기호는 이미의 모든 문자 우리가 그 실렉트 문 쓸 때 아스테리스크 쓰잖아요. 이게 이제 모든 거 올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모든 거를 출력해라 이런 이제 의미를 쓰는데 요 퍼센트도 마찬가지로 like라는 연산할 때 패턴 검색할 때 이게 이제 이 아스테리스크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퍼센트는 요 퍼센트 자리에 임의의 모든 문자가 올 수 있다. 예, 요 기호가 의미하는 게 임의의 모든 문자가 올 수 있다 그런 의미고, 그리고 이제 밑줄, 요 밑줄은 임의의 한 문자가 올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자, 딱 한자만 요 자리에 어떤 문자든 올 수 있다 그런 뜻이고, 얘는 한자든 두자든 세자든 네자든 다섯자든 여섯자든 그 자릿수도 여러 가지로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글자도 뭐 숫자가 오든 문자가 오든 뭐 기호가 오든 모든 것이 다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의 모든 문자, 요거는 이제 밑줄은 임의의 한 문자를 의미하는 와일드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용해서 패턴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 퍼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김이 되어야 되고, 그 뒤에 오는 거는 뭐라고 했으면 임의의 모든 문자로겠죠. 그러니까 김모식이든 김개똥이든 김말똥이든 김뭐 소똥이든 뭐 상관없어요. 그죠? 예, 김길똥이든 뭐 하여튼 뭐 김으로 시작하면 다 그죠?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패턴에 맞는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셀렉트해서 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 와일드카드를 앞에 넣을 수도 있고 뒤에 넣을 수도 있고 퍼센트 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퍼센트 김 퍼센트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죠? 이런 조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의미는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퍼센트 김이라고 끝나면은 요 안에 마지막 글자는 무조건 김이 와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 글자 앞쪽에는 어떤 문자든 다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운데 이렇게 김이 있고 앞뒤에 이렇게 퍼센트 있으면 김이라는 글자 포함만 돼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앞에 어떤 문자도 다 올 수 있고 뒤에 어떤 문자도 올 수 있는데 가운데 여기 이제 보면 김이라는 글자를 딱 지정해 줬죠. 그래서 문자열 안에 요 김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select 해라. 그런 이제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된 게 요거죠. 요거 이제 서브 쿼리라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서브 쿼리 요 개념 사실 이제 좀 고급이긴 한데 뭐 시험을 치거나 뭐 자격증 뭐 이렇게 공부하실 때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브 쿼리 좀 안다 하면 별거 아닌데,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별거 아닌데, 그죠? 서브 쿼리 좀 설치한다 하면 그래도 SQL 제대로 공부했네라고 또 생각해요. 그래서 서브 쿼리라는 게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서브 쿼리라는 게 쿼리문 안에 쿼리문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형태를 서브 쿼리로 합니다. 우리가 뭐 자바 명령 이제 예를 들면 포문 안에 포문, 제어문 안에 제어문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포문 안에 포문 들어가 있듯이 이 포문 안에 이 포문이 들어가 있듯이 여기서 쿼리문 안에 쿼리문이 들어가는 형태를 이제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쿼리가 이렇게 모양이 돼서 select절, from절, where절 이런 식으로 사용했던 건데, 요 밑에 보시면 select, from, 그 다음에 where절 나오는데 보니까 또 select가 있네, 또 from이 있네, 또 where가 있네, 그죠? 그래서 select, from, where절 안에 또 다른 select, from, where절이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구조를 뭐라고 한다?
예, 서브 쿼리라고 한다는 거죠. 서브 쿼리. 그죠? 그리고 자, 이 전체를 이런 패턴이 나오면 서브 쿼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 서브 쿼리를 이제 코드를 보시면 바깥쪽에 쿼리가 있고 안쪽에 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구분할 때 명칭을 바깥쪽에 있는 거는 메인 쿼리, 예, 메인 쿼리라고 합니다. 메인 쿼리. 그리고 요 바깥쪽 SQL 문장의 웨어절 안에 또 다른 쿼리가 있죠. 안쪽에 있는 쿼리를 서브 쿼리라고 그래요. 서브 쿼리는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예, 맞아요. 전체를 얘기할 때도 서브 쿼리, 이 패턴을 얘기할 때도 서브 쿼리라고 하고요. 이 쿼리 안에 바깥쪽 쿼리를 우리가 바깥쪽 쿼리, 안쪽 쿼리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예, 메인 쿼리, 서브 쿼리. 우리가 메뉴 같은 거 보면 상단에 있는 거는 메인 메뉴, 그죠? 메인 메뉴 클릭했을 때 하단에 이렇게 펼쳐지는 걸 뭐래요? 서브 메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메인 쿼리, 서브 쿼리. 자, 이때 실행되는 순서는 서브 쿼리가 먼저 실행됩니다. 안에 있는 요 서브 쿼리가 실행이 먼저 되고 이 실행된 서브 쿼리의 결과값이 나오면 요 자리에 결과값이 탁 나오면 요걸 가지고 메인 쿼리가 실행이 되죠. 예. 쿼리 실행은 안쪽에 있는 서브 쿼리부터 먼저 되고 그 결과값을 받아서 바깥쪽에 있는 메인 쿼리가 실행이 됩니다. 그죠? 예. 자,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다 했던 거예요. 예. 요렇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 쿼리 쪽에 작성할 때는 보통 서브 쿼리는 이렇게 소갈로로 이렇게 감싸줍니다. 예, 이렇게. 소갈로 안에다가 서브 쿼리를 작성해요. 여기도 보시면 소갈로 안에다가 이렇게 감싸주죠. 자, 그런데 요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브 쿼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안쪽에 있는 서브 쿼리를 실행한 다음에 그 값을 이용해서 바깥쪽 쿼리가 실행되는구나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난 이제 이것도 이제 규칙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웨어절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쓸 때는요 이게 이제 우리 비교 연산자 관계 연산자라고 그러죠. 단순 이제 비교 관계 연산 크다 작다 뭐 다르다 같다 뭐 이런 이제 연산자를 이제 쓸 때 주의할 게 있는데 이 서브 쿼리가 실행됐을 때 실행 결과가 단일값 한 개, 예, 단일값을 출력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다음에 복수의 값을 출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일값 같은 경우에는 서브 쿼리 결과 단일값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순한 비교 연산자만 이제 쓰셔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결과값이 여러 개야. 복수의 값이에요. 복수값이 출출이 되면은 이 서브 쿼리 실행할 때 이렇게 단순한 비교 연산자만 쓰시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납니다. 에러. 오류가 납니다. 예, 오류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서브 쿼리 사용하실 때, 자, 이런 이제 any라든지, sum이라든지, all이라고 하는 요 키워드도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예. 그래서 이 오류를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요 서브 쿼리 앞에 그냥 크다, 작다, 다르다, 비교 연산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브 쿼리 요 소갈로 앞에다가 any를 이렇게 붙여주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요 n이라는 요 키워드의 의미를 아셔야 되죠. 값이 여러 개 이제 서브 쿼리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값 하나하나를 다 만족할 필요가 없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면 true로 처리하겠다. 참으로 처리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n이 되면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 근데 이 any하고 똑같은 게 사실은 sum이에요. 그래서 sum을 쓰든 any를 쓰든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한 개의 명령만 있어도 되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any, sum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긴 하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any든 sum이든 서브 쿼리의 값 목록 중에서 여러 개의 값이 리턴이 된다 했을 때 서브 쿼리 결과 값으로
그럴 때 any를 쓰든 some을 쓰든 상관없고요. 일단 any나 some이나 썼을 때는 요 조건식에서 요 소괄호 안에 서브 쿼리가 이제 실행되는 값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면 전체가 true가 됩니다. 참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요 any나 some하고 조금 이제 반대 개념이에요. 요 서브 쿼리를 실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 있죠? 값들이 여러 개가 나오면 그 값들 하나하나 이 앞에 있는 비교 연산을 다 해서요. 다 만족해야 되는 거. 하나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다 만족을 해야 전체가 true가 되는 게 all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SQL 문장 이제 쓰는데, 그 select 할 때 그냥 select 하면요, 순서 없이 막 자료가 출력이 되는데, 내가 특정 필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서 select를 하겠다. 그러면 order by 저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order by는 우리가 select from만 쓰면 select from 절 뒤에 order by 쓰시면 되고요. select from where 절까지 쓴다 그러면 select from where 다음에 order by 쓰시면 되고요. select from 뒤에 이제 뭐 having이나 그 group by 다음에 이제 having 뭐 이런 절을 쓰면 뭐 group by having 뒤에 order by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교재할 때 마지막에 order by는 보면 대부분 이제 마지막에 쓰시면 되는데, 이게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습하실 때 select from만 쓰는 거, select from where까지 쓰는 거, select from 쓰는데 order by까지 쓰는 거, 근데 select from하고 group by라는 개념을 쓰는 거, 그다음에 group by 뒤에 그룹에 대한 조건을 주는 having 까지 쓰는 거, 거기에다가 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order by 사용해서 정렬까지 하는 거, 요런 이제 예지들이 있어요. 그걸 써서 그걸 눈으로 좀 익히셔야 돼요. 익숙하게. 자, 그리고 이제 중복을 제거하는 distinct라는 키워드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select address from user table 하면 user table에 address 필드만 쫙 출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역 주소가 쭉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order by 사용해서 자, address 필드 값을 기준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하죠. 가나다순입니다. 오름차순이. 정렬에는 오름차순이 있고 내림차순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오름차순 할 때는 필드명 뒤에 ASC 쓰면 되고요. 내림차순은 DESC, descending. 그죠? 그래서 요 오름차순 ASC는 생략 가능하다. 생략하면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입니다. 필드명.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쭉 해보니까 경기도 중복되고, 그죠? 경남 중복되고, 그죠? 서울도 중복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거 제거하고 딱 하나만, 중복되는 거 하나만 출력하고 싶을 때는, 자, select 할 때 필드명 앞에다가 distinct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남, 전남, 경북, 경기, 서울처럼 중복되는 거는 하나만 딱 출력이 되고, 그죠? 중복된 내용은 출력하지 않도록 자, 처리를 해줍니다. distinct. 자, 이런 것도 이제 select 할 때 어떤 값의 종류만 확인하고자 할 때는 이 distinct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row num은 우리가 select 할 때 우리가 만들어주는 컬럼명이 아니고요. 테이블 만들어줄 때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고 시스템에서 쓰는 필드명입니다. 시스템에서 우리가 select 할 때 그 결과 레코드 앞에다가 번호를 붙여주거든요. 그 번호의 필드 제목입니다.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거 row num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row num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결과 중에 몇 개만 출력하자, 요런 이제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출력을 오름차순 higher date 가지고 이제 오름차순에서 출력을 하는데 상위에 n 개만 몇 개만 출력하자라고 주는 요 where절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사용을 했죠, 그죠? 이렇게도 이제 쓸 수가 있고, 요거 이제 서브 쿼리 형태로 앞에서 배운 거 한번 응용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서브 쿼리 사용하는데 where절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from절에다가 서브 쿼리를 쓸 수 있다 하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결과가 하나의 테이블처럼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로우넘을 웨어절에 사용해서요. 로우넘이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하거든요. 1, 2, 3, 4, 5번. 예. 일때는 요게 이제 출력이기 때문에 5개만. 실제 출력되는 게 5개 이상이라도 5개만 딱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샘플은 샘플링 할 때, 퍼센트 값을 주면 전체 100개 중에서 5%만 출력해라. 5 주면 5개만 출력해줘. 근데 이 개수는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꼭 뭐 4개 됐다가 5개 됐다가 뭐 3개 됐다도 있고, 그런데 예, 정확하게 이제 산출을 안 해주는데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샘플링을 해줍니다.